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의 성경섭입니다. 세상에는 알고 보면 정말 신비로운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문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문어의 생존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세상 이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어는 그롤 문자가 들어간 물고기입니다. 그롤문의 고기어죠. 이 문어란 이름이 붙여진 건 필경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뿜어대는 먹물, 이 먹물이 지식인을 상징하는 이 먹물과 비슷하게 떠올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큼지막한 머리가, 저도 좀 머리가 큽니다만은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고 그러죠. 일설에. 그런 머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해외 연구진들에 따르면 문어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게놈을 해독했는데 학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화론자들이 이제 문어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더 큰 뇌가 필요했고, 그런 이유에서 뇌를 동물계에서 가장 복잡한 뇌들 중에 하나로 진화시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원시 지능동물 문어죠. 근데 인간의 유전자와 개수가 비슷하거나 혹은 좀 더 많다 그래요. 33,000개. 모르시던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문어의 유전자 개수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늘어난 까닭이 뭘까요?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새로운 유전자를 출현시켰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문어와 오징어, 문어는 다리수가 다르죠. 10개, 8개. 근데 오징어 같은 그 동물과 달리 촉수가 없고 8개의 팔이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2010년 9월에 문어의 변신 능력을 입증하는 아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안에 서식하는 흉내 문어라는 미믹 옥토퍼스는 무려 40가지 생물로 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흉내 문어는 몸을 납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8개 다리를 다양한 형태로 배열해서 이 자이언트 크랩 혹은 바다뱀, 넙치, 불가사리 같은 모양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어의 변신은 바다 및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를 출현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험은 변신을 불러왔다. 천적을 속이거나 바다 생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한 오랜 경험이 변신이라는 최적의 수단으로 진화해 간 셈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변신은 옛 선현들의 의식세계에서 대인과 군자가 지향해야 할 큰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수삼경 중에 하나인 주역의 64궤 중에 혁궤라는 게 있습니다. 혁궤. 이 궤를 풀이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효사라는 그 부분에 대인호변, 군자표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군자표변. 표범의 털가죽이 가을이 되어 아름답게 변하듯이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치는데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대인호변. 호랑이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털을 갈고 가죽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처럼 천하를 혁신하여 세상의 폐해가 제거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소인혁면. 소인은 얼굴빛만 고칠 뿐이다. 소인 위에 군자가 있고 군자 위에 대인이 있다. 그 변신의 급수가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이 변신이라는 것은 허물을 고쳐서 올바로 행함으로써 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떠나서 어떤 그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문어도 그렇고 또 인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화의 방법으로서 변신을 대입해 보는 것이 그야말로 그럴듯한 세상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인순이 얘기입니다. 가수 인순이는 2015년에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탄탄한 몸매에 보디빌더로 변신한 건데요. 더욱 놀라운 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가을로 되돌아갑니다. 한 일간 신문에 여성 보디빌더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팝 소울 가수 인순이었는데요. 그녀가 보디빌딩에 도전한 이유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아주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 바람에 한동안에 그냥 집 밖에 출입을 끊고 줄창리 TV 앞에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보디빌딩입니다. 아주 근사한 몸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선물하겠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대에다 나 자신을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주 극기의 어떤 메모를 수십 장을 붙여놓고 석 달 동안은 헬스장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변하는 모습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 최고령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녀는 등수에 들겠다 이런 욕심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퍼포먼스 부분에서 아주 재기발랄한 젊은이들을 제치고 힙합 춤으로 2등상을 따냅니다. 아직도 환갑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녀의 몸매. 원래 원조 댄스 가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숙명적인 거랄 수도 있는데 이 가수 인순이가 걸어온 길에서 보면 몸매에서 노래 실력까지 그 재능은 변신으로 진화하는 어떤 능력의 유전자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됐지만 가수 인순이 아버지는 주한미군이었어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에 까무잡잡한 얼굴 또 곱슬머리 이 소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차별이 좀 적지만 아무래도 예전 4, 50년 전엔 아무래도 좀 그런 편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인순이는 한때는 수녀가 돼볼까 하기도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 안에 지금도 넘쳐나는 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변신, 진화의 끼 잠재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이 열정을 확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중의 무대, 시선을 받는 무대 위로 스타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혼혈 가수로 밤업소에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인순 씨는. 근데 지금도 밤무대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 밤무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놓는데, 이 방송에 나오면 나이트클럽이 내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종종 얘기를 합니다. 데뷔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다 가수가 됐고, 아직도 한 해에 7, 8번 정도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순 씨는 이제 유명한 댄스 가수죠. 또 김한선 씨의 이모죠. 한대키. 이제 연예 매니저를 많이 하던 분인데 이분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미팔군 무대에 처음 서게 된 게 가수로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인순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무대, 대형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딱 떠오르는 게 춤입니다. 춤. 그래서 춤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칼춤에서부터 무당춤, 살풀이춤. 요즘 인순이 노래 댄스하는 거 보면 좀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살풀이춤 같은 것도 다 섭렵하고 아주 댄스 가수로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거죠. 그래서 이 가수 인순이 하면 바뜩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큰 부분이 율동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듯이 변신을 위한 아주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he was more like a beauty queen from movie scene. I say the mambo, what do you mean? I am the one. 1990년대 국내 최초의 백댄서 그룹이죠. 인순이와 리듬터치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빠른 율동을 선보이면서 정말 새로운 무대 매너를 대중들에게 선보여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춤이란 장르를 대중화시킨 아주 댄스 음악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인순 씨. 인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리듬과 율동, 이 신세대 가수들 출연으로 기성 가수들이 몰락한 시기에도 아주 이 몸으로 댄스로 꾸준히 버텨올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인순이에게는 항상 상반된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히트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런 가수다, 저런 가수다 이렇게 이 음악 평론가들이 단정할 수 없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 히트곡이 적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장르, 뭐 팝에서부터 가요까지만 모든 장르를 소화하면서 생명력이 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돈이 안 되더라도 관객들이 부르면 뭐 동네 행사도 가고 뭐 마을 행사도 가고 관객들이 부르면 뭐 어디든지 가서 동요도 부르고 창도 부르고 팝송도 부르고 어떤 노래든 부르는 말하자면 이제 팔색조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순이를 소개할 때는 항상 앞에 국민 가수 인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순이 2013년부터는 또 한 차례 큰 그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 만든 대안학교 해밀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식 중학교로 인가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그마한 강당에 학생들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각기 나라가 다른 부모님을 둔 21명의 학생들이 어우러져 멋진 화음을 연출합니다. 우리말이 아직 서툰 친구도 있지만 이곳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부색과 언어, 생활고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해밀학교. 지자체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교 4년 만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폐교된 분교를 사들여 리모델링해 전교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를 만들었고 교육청에 정식 인가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졸업장을 안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후원자들이 이제 돕긴 했지만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 대안학교죠. 해밀학교를 열어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 출신 아이들이 이 중학교 과정을 맡은 그런 기숙학교입니다. 마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실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 폐교한 곳을 이제 몇 년 단위로 분할해서 매입해서 학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후원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해밀이라는 거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인데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혼혈과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지금 아이들 또 이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편견을 극복해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은 세탁할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위의 평가에 묻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애써 잊으려 했다고 하는 인순이가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빚을 갚는다면 이 일이 가장 예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은 거죠. 가슴속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는 꺼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결심한 거죠. 상처도 아픔도 다 내놓자 모든 것을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자. 그녀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생존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한다. 변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걸어온 겁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는 인순이의 노래,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거위의 꿈입니다. 그녀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해도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사치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키우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여기고 싶은 거죠. 그녀가 거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긴 우산더미에서 뛰어내리는 거위처럼 인순이에게 거위는 계속 변신하면서 진화를 꿈꾸던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겁니다.